우리는 13년 지기 친구였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그의 집에서 단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갑자기 웬 초대야? 내가 물었다. 내가 더플백을 어깨에 매자 그가 문을 잡아주었다. 부모님이 나가시거든. 그가 서둘러 말을 내뱉었다. 이제 내 초라한 보금자리를 보여줄 때도 됐지 싶어서. 그 집은 전혀 초라하지 않았다. 그곳은 마을이 들어서기 전부터 그 자리에 영원히 있었던 것만 같은 거대한 백색 판벽 가옥이었다. 고목인 떡갈나무들이 대지를 파수꾼처럼 지키고 있었고 그 그림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드리워져 있었다. 집안에서는 오래된 나무와 광택제 냄새,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 비용기 뒤집힌 흙에서 나는 것 같은 냄새가 났다. 그의 어머니는 뼈대가 가녀린 여자였는데 눈동자에는 닿지 않는 초조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어두운 방들을 신경질적인 에너지로 배회하며 마실 것과 간식거리를 물었다. 그의 아버지는 가족 의자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덩치가 큰 남자였고 그의 어둡고 정지된 눈은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를 쫓았다. 나는 어머니가 그에게 다급하고 낮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으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저녁 7시 그의 부모님은 집을 떠났다. 자, 이제 뭐 할까? 내가 그의 방 바닥에 가방을 던지며 물었다. 그 방은 포스터와 헝클어진 침대, 텔레비전 앞에 놓인 콘솔 게임기까지 그 집에서 유일하게 평범함이 남아있는 작은 섬 같았다. 그곳은 죽은 자들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유일한 장소였다. 피자 먹고 비디오 게임하고 늘 하던 대로지. 레오가 무릎을 굽혀 기계를 깨웠다. 그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움직였지만 나는 그의 목줄기에 선핏대를 보았다. 우리는 피자를 먹고 게임을 했다. 한동안 나는 그 집이나 다른 방들의 따리를 틀고 있는 침묵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잠시나마 그곳에는 우리 둘과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뿐이었다. 9시가 가까워졌을 때 그는 게임을 멈췄다. 저기 친구.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손에 든 컨트롤러만 만지작거렸다. 우리 부모님이 정해둔 좀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어. 이상한 규칙.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돌처럼 진지했다. 밤 9시 이후엔 무조건 이 방 안에 있어야 해. 침실 안에. 그리고 나갈 수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화장실도 안 되고 물 마시러 가는 것도 안 돼. 해가 뜰 때까지 문은 닫혀 있어야 해. 나는 농담을 찾으려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지만 농담 기색은 전혀 없었다. 장난해. 오줌 마려우면 어떡해. 지금 싸도.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는 턱짓으로 책상 위에 놓인 빈 병을 가리켰다. 9시 이후엔 저걸 써.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웃음이 거기서 죽어버렸다. 야, 이거 미친 짓이야. 왜 그러는 건데? 그가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 동작은 가짜였다. 부모님이 그냥 보안에 엄청 예민하셔. 오래된 집이라 그렇대. 외풍이 심하다고 생각하시거든. 외풍 때문이라고.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유는 몰랐다. 아래층에서 시계가 시간을 알리기 시작하자 그의 고개가 문 쪽으로 휙 돌아갔다. 땡, 땡, 땡. 9번째 종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문을 닫았다. 그는 묵직한 강철 빗장을 걸어 잠그자 그 소리가 마치 최후의 통첩처럼 울렸다. 됐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그는 그 한마디를 내뱉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괜찮아. 레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내가 따져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상한 규칙일 뿐이야. 그는 문을 쳐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작은 방이 떠나가라 게임 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내 눈엔 게임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빗장이 걸린 문만 보였고 배속 깊은 곳에서 한기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전의 고요함과는 달랐다. 무언가 엿듣고 있는 듯한 고요함, 기다리는 듯한 고요함이었다. 이 집의 어두운 심장부에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이 방에 갇힌 채 그것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났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레오의 공포는 천천히 가라앉았고 그는 여전히 어색한 침착함으로 게임을 이어갔다. 침묵 속에서 게임을 계속하던 나는 이 모든 상황에 어리석음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너희 부모님한테 이거 진짜 연쇄 살인마 만드는 교육 방식이라고 꼭 말씀드려야겠어.
내가 말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도 알아. 그때 아래층 방들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본관 복도의 나무 바닥을 부드럽고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소리였다. 저게 무슨 소리야? 내가 속삭였다. 레오는 게임을 계속했다. 그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처럼 화면만 응시하며 버튼을 눌러댔다. 아무것도 아니야. 집이 자리를 잡느라 나는 소리야. 집이 자리 잡는 소리가 아니잖아, 레오. 소리가 멈췄다. 정적 속에서 내 귀에 흐르는 혈유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그러자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를 끄는 소리, 부서진 발을 가진 무거운 무언가가 우리 발 밑에 나무 바닥을 긁어대는 소리였다. 나는 텔레비전 음소거를 눌렀다. 좋아, 저건 절대로 집 소리가 아니야. 레오가 카페 뒤에 컨트롤러를 내려놓았다. 변화하는 화면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냥 무시해. 리암, 제발 무시하면 사라진단 말이야. 뭐, 그게 뭔데? 뭐가 사라진다는 거야?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것이 말을 했다. 목소리는 복도에서 우리 방문 바로 너머에서 들려왔다. 레오, 얘야.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 목소리였다. 레오, 아가. 아빠랑 엄마가 일찍 돌아왔단다. 너희 먹으라고 따뜻한 쿠키를 좀 가져왔어. 문 열어보렴. 나는 레오를 보았다. 그는 밀랍 인형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문을 마치 지옥의 문이라도 되는 양 응시하며 떨리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고 고개를 저었다. 레오, 너희 엄마잖아. 내가 속삭였다. 바보같이 굴지 마렴, 얘야. 우리 들어왔어. 목소리는 문 바로 밖에서 들렸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구웠단다. 초콜릿 칩 쿠키야. 식어가고 있어. 아래층에서 나던 긁는 소리는 멈췄다. 고요한 집안에는 오직 그 목소리에 달콤한 설득만 울려 퍼졌다. 하지만 목소리가 어딘가 잘못되어 있었다. 그 소리에는 끔찍할 정도의 완벽함이 있었다. 실제 목소리가 아니라 목소리에 대한 기억 같은 소리였다. 이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 건너편에서 고기 덩어리가 나무에 부딪히는 듯한 축축하고 부드러운 소리였다. 레오, 리암, 너희 거기 있는 거 맞니? 너무 조용하구나. 레오. 나는 입모양으로만 불렀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돌처럼 주저앉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절함을 담은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는 함정에 빠진 짐승 같았다. 문손잡이가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돌아갔다. 그러더니 장치 안에서 격렬하게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얘들아, 장난 그만해라. 목소리가 변했다. 달콤함은 사라지고 거칠고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문, 열, 육중한 타격이 문을 때렸고 벽 속에 박힌 문틀이 신음했다. 나는 네 발로 기어 문에서 멀어져 방 저편 벽까지 물러났다. 목소리가 또 바뀌었다. 그것이 다시 말했을 때 그 목소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목구멍에서 부글거리는 낮고 거친 짐승의 소리였다. 너희가 거기 있는 거다. 안다. 축축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빠르고 광분한 듯했다. 그와 동시에 가늘고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세상의 틈새로 바람이 새어나가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문 아래 어두운 틈으로 검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름처럼 걸쭉했고 무덤의 냄새, 즉 젖은 흙과 땅 속에서 썩어가는 것들의 냄새를 풍겼다. 레오가 움직였다. 그는 침대로 기어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는 어두운 방 한구석에서 떨고 있는 작은 형체가 되었다. 그는 자신만의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다. 문 건너편의 존재는 침묵에 빠졌다. 나는 그것이 떠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문 너머 어둠 속에 그대로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뒷벽에 등을 붙인 채 문을 주시했다. 내 숨소리는 목구멍에 걸린 작고 공포에 질린 소리에 불과했다. 침대 위 레오는 담요와 공포가 뒤엉킨 떨리는 덩어리였다. 나에게 있어 이 밤은 어둠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그에게 있어 이곳은 그가 사는 삶 자체였다. 나를 여러 번 파멸로 이끌었던 그놈의 호기심이 공포와 싸우기 시작했다. 우리를 사냥하는 저것의 형체를 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끔찍한 진실이라도 모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나는 양말 신은 발로 조심조심 앞으로 나갔고 낡은 바닥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리암, 안 돼. 침대 위 천 너머로 레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마. 보지마. 하지만 나는 보고 말 것이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무덤의 악취가 더 강해졌다. 나는 차가운 황동 열쇠 구멍에 머리를 숙였다. 처음에는 어스름한 복도와 그 끝에 있는 창문에서 들어오는 창백한 달빛뿐이었다. 그러다 그것이 좁은 시야 안으로 발을 들여넣었다. 그것은 사람도 짐승도 아니었다. 나뭇가지와 그림자로 만들어진 불가능할 정도로 길고 마른 무언가였다. 팔다리는 겨울나무의 나뭇가지 같았고 몸은 형태가 일정치 않은 먼지와 밤의 소용돌이였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쓰던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가슴이 있어야 할 텅 빈 공간 위로 천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머리에는 아버지의 사냥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머리라는 것은 그저 꿈틀거리는 어둠의 덩어리일 뿐이었다. 얼굴은 없었다. 그저 공허뿐이었다. 그것은 나뭇가지 같은 손 하나에 내가 벽에서 본 적 있는 가족 사진을 들고 있었다. 그것은 얼굴이 있어야 할 공허 앞에 사진을 가져다 대고는 레오 어머니의 미소를 자신의 것처럼 짓고 있었다. 그것은 몸에서 검게 그을린 긴 나뭇가지 같은 팔을 뻗어 문을 두드렸다. 텁, 텁, 텁. 나는 문에서 몸을 뒤로 날리며 구역질에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내 정신은 내가 본 형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저것은 집에 침입한 괴물이 아니었다. 저것은 집 그 자체였고 죽은 자욱은 곧 죽을 자들의 유품을 의복 삼아 걸친 기생충이었다. 문 너머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속삭였고 내 피는 얼어붙었다. 리암, 왜 거기 숨어있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나의 어머니 목소리였다. 완벽했다. 내가 어릴 적 별명을 앓을 때 들려주던 목소리, 다시는 보지 못할 삶으로부터 저녁 먹으라고 부르던 그 부드러운 부름이었다. 향수와 공포가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집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 그러자 복도에 그것이 마른 낙엽이 돌길 위를 굴러가는 듯한 낮은 웃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내 마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찾아냈음을 알고 있었다. 나를 들여보내 주렴, 리암. 나의 어머니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것은 사랑과 독이 섞인 소리였다. 너를 집에 데려다 주러 왔단다. 나는 벽으로 밀려나 바닥에 주저앉았고 내 몸이 나를 배신했다는 수치심에 허벅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침대 위에서 떨고 있는 형체를 보았다. 그가 건넸던 빈 병,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규칙이 아니라 친절이었다. 살아남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다.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문 위로 긁는 소리가 시작되었다. 나무 위에서 발톱을 가는 듯한 느릿하고 끈기 있는 소리였다. 그동안 그것은 내 어머니의 목소리로 내 이름을 속삭였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이 긴 밤을 끝내주겠노라 약속했다. 그 방에서 몇 시간이 흘렀고 문 밖의 존재는 포위를 풀지 않았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목소리와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문 앞에 들어선 유령들의 회랑 같았다. 그것은 온기와 음식을 제안했다. 이 긴 밤의 끝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동안 미칠 것 같은 인내심으로 나무를 긁어댔다. 공포는 내 안에서 타버리고 딱딱하고 비통한 분노만이 남았다. 나는 복도의 저 존재와 그것을 위해 감옥을 짓고 집이라 부른 사람들에게 화가 났다. 그리고 담요 속에 숨어 한마디도 하지 않는 저 소년에게 화가 났다. 시간이 더 흘렀다. 레오. 내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갈라져 나왔다. 레오, 일어나. 침대 위에 형체가 움직였다. 그는 하얀 시트 요새 속에서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은 공포로 짓물러 있었다. 갔어. 그가 속삭였다. 아니, 안 갔어. 내가 말했다. 이게 뭔지 알아야겠어. 지금 당장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마. 저게 대체 뭐야? 그는 내 목소리에 움찔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나를 보려 하지 않았다. 저게 뭔지 몰라. 그는 문을 향해 중얼거렸다. 우린 그냥 나이트맨이라고 불러. 우리 가족이 여기 산 이후로 늘 여기 있었어. 그의 입에서 이야기가 터져나왔다. 어둠 속에서 끊어질 듯 이어지는 고백이었다. 그의 현조부가 성스럽지 못한 땅 위에 이 집을 지었다고 했다. 그리고 첫날 밤부터 나무와 벽에 잘못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 시절 어둠과 무언의 계약이 맺어졌다. 가족은 낮 동안 집을 차지하는 대신 밤 9시부터 새벽까지는 그 다른 존재에게 집을 내주기로 한 것이다. 그건 외로움을 타 레오가 속삭였다. 눈물 한 줄기가 그의 얼굴에 깨끗한 길을 냈다. 그건 노는 걸 좋아해. 사람들을 흉내내고 찾아낸 물건들로 자기 몸을 만들려고 해. 그 앞치마, 모자, 사진. 하지만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에는 그냥 소리만 냈는데 이젠 들어오려고 해. 전에는 규칙만으로 충분했어. 방에만 있어라. 보지 마라. 듣지 마라. 하지만 이젠 그 이상을 원해. 그는 마침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나는 그 눈에서 우물처럼 깊고 차가운 죄책감을 보았다. 새로운 누군가를 원해. 차가운 진실이 내 영혼에 내려앉아 나를 올감했다. 갑작스러운 초대. 그의 부모님 눈에 서려있던 공포. 문에 걸린 묵직한 빗장. 너, 그것 때문에 나를 여기 데려온 거야. 아니야. 그러고 싶지 않았어. 소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부모님이 저게 너무 강해지고 있다고 하셨어. 이제 부모님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 만약 새로운 사람,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어쩌면 만족할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한동안은 우리를 내버려 둘지도 모른다고 하셨단 말이야. 그는 나를 재단에 어린 양처럼 이리로 끌고 온 것이었다. 그의 부모님은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었다. 그들은 이 집안, 자신들의 잠긴 방 안에 있었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복도의 괴물이 나를 선택하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긁는 소리가 멈췄다. 속삭임도 사라졌다. 집안은 마치 지구가 자전을 멈춘 것처럼 깊은 정적에 빠졌다. 무슨 일이야? 내가 숨을 죽였다. 레오의 눈이 커졌다. 아래층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였다. 그것은 묵직했다. 발소리, 그리고 죽음 무게를 끄는 소리. 덥, 드르륵, 덥, 드르륵. 그것은 이제 우리를 속이려 들지도 않았다. 게임은 끝났다. 발소리가 우리 문 밖에서 멈췄다. 셋을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천둥 같은 굉음이 울리며 거대한 힘이 문을 강타했다. 나무가 산산조각 났고 문빗장이 비명을 질렀다. 과직, 잠금장치에서부터 균열이 거미줄처럼 번졌다. 부서진 나무 가루가 바닥으로 흩날렸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레오가 낑낑거리며 방의 어두운 구석으로 기어갔다. 문을 부수려고 한 적은 없었단 말이야. 과직, 황. 문빗장이 마치 뽑혀나간 이빨처럼 문틀에서 뜯겨나갔다. 문은 경첩에 매달린 채 처량하고도 마지막인 듯한 신음을 내며 안으로 열렸다. 그리고 복도의 어둠 속에서 나는 그것을 보았다. 이제 공허는 없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것의 몸은 집에서 훔친 물건들의 끔찍한 결합체였다. 마룻바닥은 정강이가 되었고 녹슨 파이프는 팔이 되었다. 몸통은 계단 난간들이 뒤틀린 감옥 같았다. 그 감옥 안에는 내 더플백이 들어있었고 그것은 마치 어둡고 낯선 심장처럼 맥동하고 있었다. 머리는 복도에 있던 괴종시계였다. 그것은 뒤틀린 나무 목 위에 기우뚱하게 얹혀 있었고 유리 너머의 시계추는 광기 어린 눈처럼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시계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든 이의 목소리가 뒤섞인 불협화음의 합창이었다. 시간이다. 되다. 부서진 경첩에 매달린 문이 활짝 열렸고 집의 뼈대로 조립된 괴물이 방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것은 부품들이 갈리는 소리, 낡은 나무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공기는 톱밥 냄새와 무덤의 깊은 흙냄새로 가득 찼다. 레오가 비명을 질렀으나 그것이 다가오는 소음에 묻혀버렸다. 포식자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잘못된 것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책상 위에 있던 유리 트로피를 집어 들어온 힘을 다 던졌다. 그것은 괴종시계에 얼굴을 맞췄고 유리는 수천 개의 빛나는 조각이 되어 흩어졌다. 괴물이 비틀거렸다. 세상의 모든 시계가 한꺼번에 재앙과도 같은 마지막 시간을 알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것이 우리에게 틈을 주었다. 창문, 내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돌덩어리처럼 굳어버린 레오의 팔을 잡고 끌었다. 내 손가락은 땀으로 미끄러웠고 창문 걸쇠를 놓쳤다.
창문은 열리지 않았다. 페인트가 덧칠해져 틀에 딱 붙어 있었다. 괴물이 다시 몸을 바로 세웠다. 얼굴에 깨진 유리 조각들이 달빛을 받아 수천 개의 미친 불빛으로 반짝였다. 그것은 녹슨 파이프팔을 휘두르며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침대 미는 것 좀 도와줘. 내가 외쳤다. 마침내 아드레날린이 그를 깨웠고 그가 움직였다. 우리는 육중한 오크나무 침대 틀에 어깨를 대고 옆으로 눕혀 형편없고 허술한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괴물은 매트리스에 부딪혔고 의자 다리 등으로 만들어진 그것의 바리 시트에 엉켰다. 그것은 포효하며 손으로 침대를 찢기 시작했다. 그것은 침대 안감을 바닥 사방으로 뜯어내 버렸다. 우리는 열리지 않는 창문을 등진 채 방구석에 갇혔다. 해양 레오가 헐떡였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였다. 그것뿐이야. 해가 뜨기 전엔 저것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해. 창밖을 내다보았으나 하늘은 여전히 별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다. 우리에게는 몇 시간의 여유조차 없었다. 괴물이 망가진 침대에서 몸을 빼냈다. 이제는 우리가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듯 천천히 다가왔다. 그것은 주방에서 가져온 은식기들 포크와 숟가락들을 묶어 만든 빛나고 끔찍한 갈퀴 같은 손을 지켜들었다. 그때 텔레비전 뒤에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고출력 손전등이었다. 마지막 절박한 생각이 스쳤다. 나는 달려들어 손전등에 차가운 금속을 잡았다. 그것이 바로 내 코앞까지 다가왔다. 나는 그것의 몸에서 나는 먼지 냄새를 맡았고 깨진 얼굴 안에서 흔들리는 황동 시계추를 보았다. 나는 스위치를 찾았고 거대한 백색 광선이 그것의 머리를 정면으로 타격했다. 그것은 순수한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빛은 그것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존재 자체를 해체하는 듯했다. 손을 이루던 숟가락들이 바닥으로 요란하게 떨어졌다. 다리의 마룻바닥이 갈라지며 떨어져 나갔다. 빛은 그 존재에게 치명적인 독이었다. 그것은 파이프 팔로 망가진 얼굴을 가린 채 문 옆 어둠 속으로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그 방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긴 감시가 시작되었다. 나는 손전등을 검처럼 휘둘렀고 그 비둘기만이 괴물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레오는 내 뒤에 웅크린 채 괴물이 방 귀퉁이에서 꿈물거릴 때마다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어둠에 맞서 빛을 지키는 파수꾼이었다. 내 팔의 힘은 소진되어갔고 빛을 밝히는 배터리도 영원하지 않을 터였다. 괴물은 달려들었고 나는 빗줄기로 그것을 밀어냈으며 우리는 어둠 속에서 숨을 몰아쉬는 그것의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빛과 어둠의 교착 상태였다. 손전등의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깜박거렸다. 배터리가 다 됐어. 내가 헐떡였다. 조금만 더. 레오가 창밖을 응시하며 재촉했다. 조금만 더 버텨. 괴물도 알고 있었다. 빗줄기가 슬픈 노란빛으로 희미해지자 그것은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포효와 함께 돌진했다. 그 순간 검은 지평선 위로 옅은 회색 선이 그려졌다. 그것은 첫 번째 새벽의 징조였다. 그것이 나를 덮쳤고 손전등이 내 손에서 튕겨나갔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고 괴물은 내 위에 버티고 서서 시계 얼굴을 낮게 숙였다. 나는 흔들리는 시계추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그때 단 하나의 순수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뚫고 괴물의 등을 비췄다. 그것이 멈췄다. 깊은 정적이 찾아왔다. 그러더니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시계 머리는 고운 먼지가 되어 부서졌다. 파이프 팔은 어깨에서 떨어져 마룻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렀다. 가슴의 난간들도 풀려버렸다. 훔친 은식기와 쪼개진 나무, 그리고 내 더플백까지 모든 것이 쓰레기 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순식간에 남은 것이라곤 그 쓰레기 더미와 무덤 냄새가 나는 옅은 회색 먼지뿐이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폐허가 된 방을 가득 채웠다. 나는 바닥에 누워 숨을 몰아쉬었다. 레오는 벽에 기대어 안도와 공포가 섞인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괴물이 아니라 사람의 발소리였다. 그의 부모님 방문이 열렸다. 잠시 후 그들이 우리 방문 앞에 섰다. 그들은 폐허가 된 방도 괴물이 남긴 바닥에 쓰레기 더미도 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안도감이나 기쁨이 아닌 깊고 끝을 알 수 없는 실망감을 보았다.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계획은 실패했다. 재물은 받쳐지지 않았다. 집이라는 저 존재는 해가 지면 다시 배가 고플 것이다. 나는 도망친 재물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